오늘은 집안에 두면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안에 두고 있는 물건들이 금전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고장난 시계. 여러분, 집안에 고장난 시계가 있나요?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 삶의 흐름, 즉 운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과 흐름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시간이 정지한 상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에너지도 흐름을 잃게 되고 이는 재물운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가져오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집안의 기운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하나의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다뤄집니다. 고장난 시계는 시간이 멈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집안의 에너지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시계는 가정의 운세와 직결된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를 방치하는 것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 인연운까지 모두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고장난 시계가 집안의 시간적 흐름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집안의 미래와 발전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집안의 경제적 성장이 정체되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시계가 고장났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어렵다면 그 시계를 계속 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장난 시계는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계의 위치가 집안의 중요한 공간에 놓여 있다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현관처럼 집안의 주요한 기운이 흐르는 공간에 고장난 시계가 있다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불길한 시간대라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장난 시계를 방치하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좋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시계가 잘 작동하는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시계의 시간과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난 시계는 이런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빠진 화분. 집안의 화분은 단순히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화분을 집안의 생기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의 상징이며 이는 곧 집안의 활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물이 빠진 화분, 즉 시든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금전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식물은 집안의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식물이 시들어 죽는 것은 그만큼 집안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상태는 집안의 여러 운세, 특히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건강한 식물이 집안에 있을 때 그 집의 기운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칩니다. 반면 시든 식물이 놓여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이 약해지고 이는 재물운이 빠져나가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물이 빠진 화분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은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거나 고여있는 상태는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분에 물이 부족하여 식물이 시들어버리면 이는 집안의 재물운이 약해진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분의 물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적절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시든 화분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든 식물은 그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태로 이는 곧 집안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든 식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흩어버리며 이는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든 화분은 즉시 교체하거나 더 이상 관리가 어렵다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특정 위치에 놓인 물건이 그 공간의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시든 화분이 집안의 중요한 공간, 예를 들어 현관이나 거실에 놓여 있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으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시든 화분이 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여기에서도 시든 화분이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분은 집안의 생명력과 기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든 화분을 방치하는 것은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재물운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가 어렵다면 새로운 식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은 곧 재물운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무질서한 신발장. 신발장은 집안의 첫 관문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은 신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발장의 상태는 집안 전체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질서하게 정리되지 않은 신발장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고 나쁜 기운이 쉽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신발장은 기운의 통로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신발장은 단순히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장이 무질서하면 그 기운이 왜곡되고 집안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장이 현관에 위치한 경우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의 기운이 혼란스러우면 집안 전체의 기운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신발이 집안 사람들의 발걸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신발이 지저분하거나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집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이는 곧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신발이 너무 많이 쌓여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신발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주 사용하는 신발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신발장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은 단순히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발장이 지저분하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운이 왜곡되며 이는 집안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에 위치한 신발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의 상태가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이 무질서하면 그 혼란스러움은 곧바로 집안의 다른 공간으로 퍼지게 됩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신발장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이는 좋은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진 상태를 반영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깨끗하고 정돈된 신발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는 곧 재물운, 건강운, 인연운 등 여러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장을 정리할 때는 신발의 상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발이 낡았거나 오래된 신발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할 때 낡고 오래된 신발은 과감히 버리고 자주 사용하는 신발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이 정돈되면 이는 곧 집안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신발장의 위치와 방향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신발장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신발장이 보이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장은 현관문의 측면에 배치하거나 신발장을 덮는 커튼이나 가림막을 이용해 신발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발장 위에 물건을 두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발장 위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면 그 무게가 신발장 전체의 기운을 누르게 됩니다. 특히 신발장 위에 무거운 물건을 두면 이는 집안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재물운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장 위에는 가벼운 장식물 정도만 두고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하고 그 위에 깔끔하게 장식물을 두는 것은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의 재료와 색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신발장의 재료와 색상이 집안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나무로 만든 신발장은 따뜻한 기운을 불러일으켜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금속으로 만든 신발장은 차가운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료의 신발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은 밝고 깨끗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신발장은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밝은 색상의 신발장을 선택해 기운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장은 집안의 첫 관문이자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발장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좋은 위치와 방향에 배치되며 적절한 재료와 색상으로 구성되면 이는 집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고 재물운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상 신발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안의 기운을 좋게 유지하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 깨진 거울.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거울이 집안의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울이 깨지면 그 거울이 반사하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깨어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이 위치한 곳이 중요한 공간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깨진 거울이 가져오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에너지의 왜곡입니다.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여 공간을 더욱 밝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지면 그 반사되는 기운이 왜곡되며 이는 집안의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깨진 거울은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기운을 방출하는데 이는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을 낮추고 재물운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진 거울은 그 공간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거울이 공간의 에너지를 모으고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지면 그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이 흩어지고 집중되지 못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재물운이 분산되어 빠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이 깨진 채로 방치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진 거울은 즉시 교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거울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거울의 위치가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관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집안에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왜곡되어 흐르게 되고 이는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 깨진 거울이 놓여 있으면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거나 집안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일들이 꼬이기 쉽습니다. 거울의 위치를 고려할 때 거울이 향하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풍수지리에서는 거울이 반사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집안의 출입구를 향해 놓여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거울이 깨진 상태로 출입구를 향해 있으면 그 에너지는 왜곡되고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깨진 거울이 출입구나 현관을 향해 있는 경우 이는 금전운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울이 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집안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진 거울이 침실에 놓여 있으면 이는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실은 부부의 애정과 건강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부부간의 신뢰나 애정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에 놓인 깨진 거울은 부정적인 기운을 증폭시켜 건강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깨진 거울은 집안의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거울을 재물운과 밀접하게 연결된 물건으로 봅니다. 거울이 깨지면 재물운이 흩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이 재물과 관련된 공간, 예를 들어 부엌이나 거실에 놓여 있는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그 영향이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깨진 거울은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울이 깨진 상태로 놓여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화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깨진 거울이 큰 사이즈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깨진 거울을 교체하거나 버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건을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진 거울은 즉시 교체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울을 버릴 때는 그냥 버리기보다는 거울을 잘 포장하여 부정적인 기운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거울을 설치할 때는 집안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반사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진 거울이 집안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울은 자주 닦아주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이 더러워지거나 먼지가 쌓이면 그 반사되는 에너지도 흐려지게 됩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밝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깨진 거울은 그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부정적인 기운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진 거울을 집안에 두는 것은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전반적인 운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즉시 교체하거나 제거하고 새로운 거울을 설치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기운이 밝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으며 재물운도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에 두면 금전운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만 챙겨도 금전운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